아쿠아마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쿠아마린의 마린 PD입니다. 오늘 아쿠아 클래스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물고기 사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도 아쿠아맨과 함께 물고기 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쿠아맨입니다. 오늘 물고기 사료를 엄청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이거 저희가 다 올리지도 못했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근데 물고기 사료 사실 그 크기만, 입자만 좀 다르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물고기에 따라서도 이제 형태상이라든지 사료의 성분이라든지 뜨는지 가라앉는지 뭐 생먹이냐 뭐 배합사료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시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주신 사료는 금붕어랑 잉어에 대한 사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셨어요. 금붕어가 막 그려져 있어가지고. 오, 맞아요. 네네. 금붕어나 잉어나 거의 비슷한 형태고요. 차이는 이제 크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잉어는 뭐 소형 금붕어 사료를 먹어도 되고요. 근데 커지면 금붕어도 잉어 사료도 먹을 수 있는 크기가 된다면 먹여도 상관은 없어요. 사료의 특징을 보여드리면 이제 금붕어 사료 같은 경우는 대다수에 나온 것들이 부상형이에요. 부상형이 예, 그렇죠. 물에 뜨는 거죠. 물에 뜨는 이유가 있어요. 그 연못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금붕어나 잉어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혹시라도 침강형 바닥에 떨어지는 사료를 주시게 되면 나는 얘네가 보고 싶어서 먹여줬는데 얘네가 다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뜨는 먹이를 위주로 만들어요. 요 사료가 있어요. 이런 사료들은 이제 특이하게 뭐 한두 품목 있긴 하는데 이거는 침강형이에요. 난주나 유공 같은 경우는 이제 빵빵한 이제 어류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자꾸 위에서 이제 먹다 보면 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침강형 사료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사료는 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래된 사료예요. 엄청 친근한 사료.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네. 사료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꼭 있었던 사료. 예, 가성비로 그쵸? 예, 좋은 네. 사료죠. 자, 다음 알아볼 사료는 어떤 사료일까요? 예, 일반적으로 많이 기르시는 열대어 사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사료가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네. 작은 어종부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료는 이제 치어 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어는 이제 말 그대로 애기 물고기 먹이죠. 요 두 사료는 이제 일반적으로 배합 사료 중에서 제일 고운 형태고요. 그 다음에 탈각 알테미아라는 사료가 있어요. 흔히들 아시는 알테미아 위에 있는 껍질만 녹여서 껍질만 분리시켜 놓은 상태가 탈각 알테미아예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이제 구피용 사료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고운 사료예요. 보편적으로 한 입에 들어갈 정도의 이제 크기가 되고요. 구피 사료라고 하시면 테트라류 이런 애들은 보통 같이 먹이셔도 되고요. 구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대표적인 고기다 보니까 구피에 특화돼서 뭐 구피용 전용 사료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특징은 고운 사료고요. 물에 보통 떴다가 이제 가라앉게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중형어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상품이 이 상품이실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찾으시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하고 대표적인 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대상 어류가 보시면 디스커스예요. 좀 큰 등치가 큰 어류긴 한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구피도 먹이시고 그다음에 뭐 다른 고기도 다 먹이세요.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일한 회사에 구피용 사료가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안 먹이셔도 뭐 원래 맞는 사료를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런 사료들은 보편적으로 등치가 있는 애들, 조금 더 중형어 정도 되는 애들한테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사료고요. 저는 아까 전에 보셨던 구피 사료보다 조금 더 굵어요. 많이 굵죠. 먹이를 급여하시면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뭐 먹이 주시는 양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으세요. 원 사료는 이제 프레이크 형태의 사료라고 하는데 아까 전까지 보여드린 거는 알갱이 사료고요. 이거는 나뭇잎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납작한 종이 같은 형태예요. 자, 이런 사료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보편적으로 오래 떠 있어요. 물 위에 오래 떠 있기 때문에 가라앉는 게 싫으신 분들은 보통 프레이크를 사용을 하세요. 자, 단점은 좀 저층에 있는 코리도라스라든지 하부층에 있는 고기들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는 먹기가 힘들죠.
구피용 아까 같은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 것도 약간 프레이크 형처럼 생겼는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곱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소형어 위주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구피나 소형어가 먹었을 때 한 입에 뭐 그냥 간단하게 뜯어서 먹을 수 있는 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하층부에 사는 고기들이 있죠. 바닥에 사는 고기들. 코리도라스라든지 코리도라스. 아니면 비파나 안시나 플레코 이런 형태의 애들은 보통 와퍼 형태의 이제 사료를 주시게 돼요. 와퍼요? 예, 와퍼. 맛있겠다. 네, 와퍼 이렇게 생겼어요. 납작하고 원판형으로 생겼어요. 이런 사료들은 보편적으로 다 침강 형태예요. 그냥 주면 바로 떨어져요. 이런 형태에 와서 애들이 갉아먹거나 안시나 비파 같은 거는 이제 핥아먹죠. 뭐 조금 더 작은 미니 와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면 더 큰 형태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보시면 이제 시클리트 사료라고 해서 이제 시클리트 어종이 있어요. 조금 더 바닥고기 같이 생긴 애들이 있는데 뭐 이런 사료를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뭐 전용해서 얘네가 나오는 사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클리트에 맞는 사료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부착형이에요. 바닥에 던져 주셔도 되고 부착하셔도 돼요. 알약같이 생겼어요. 물 속에 집어넣고 꾹 누르게 되면 부착이 돼요. 그러면 고기들이 와서 톡톡톡톡 치면 이렇게 조금씩 부셔지면서 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사료예요. 색상 강화 사료라는 것들도 있어요. 색상 강화. 네. 이 회사 얘기 들어보면 한 30일 정도 먹이면 이제 처음보다는 조금 더 붉게 어떤 색깔이 나올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얼마나 급여하냐 또 어떤 수질이냐 얘네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차이는 생기겠지만 일반 사료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보시면 이제 보통 대형어 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어. 대형어 중에서 특정 어류를 이제 맞춰서 나온 상품들이 좀 있어요. 이거 보시면 그중에서 이제 플라워 honey라는 고기인데 폭이 상당히 크죠. 굳이 뭐 이 사료 안 주셔도 대형어 사료 주셔도 되겠지만 특화돼서 나온 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사료는 보시면 뭐 일반 분들이 많이 아시는 물고기죠. 용이라고 부르는 여기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 대형어 사료긴 한데 뭐 얘네들도 얘네 성분이라든지 발색에 조금 더 특화돼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알갱이가 굵은 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용량 사료들도 있고요. 이렇게 되게 굵은 사료들도 있어요. 이제 물고기를 기르시는 것만큼 또 새우를 기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가재를 기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주말 사료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서 보시는 것들은 이제 거북이 사료예요.